지금 글로벌 금융 질서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던 디지털 화폐, 이 CBDC의 시대가 저물고 거대 자본이 설계한 새로운 질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설계도의 마지막 조각을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 분석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룬 분석이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기술적인 토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파헤쳐 볼 겁니다. 세계경제포럼, 바로 WEF의 자료를 통해서 글로벌 은행과 블록체인이 지금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이 저희가 그동안 계속 추적해왔던 미국의 법안들과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WEF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포착하고요. 둘째, 그들이 설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는 것의 청사진을 들여다볼 겁니다. 셋째, 미국 법안이 이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 트로이 목마로서 파이코인이 왜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시죠. 세계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 WEF의 어젠다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의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권력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거물의 비전 충돌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기존 우에웨프를 상징했던 클라우스 슈밥은 국가가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로 대표되는 신흥 세력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왜 굳이 느리고 관료적인 CBDC를 기다려야 합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무게중심이 국가의 총재에서 자본의 효율성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WEF는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투기나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주요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실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스템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에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WEF가 도장을 꽝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결국 WEF는 사실상 느리고 복잡한 CBDC 어젠다를 폐기한 거예요. 그리고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달러의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한 거죠. 정부 주도의 통제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점령을 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청사진, 과연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WEF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설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이 더는 버틸 수 없게 만든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폭발하고 있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고객들의 수요고요. 둘째는 이미 시장에서 그 가치와 실용성이 완벽하게 증명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부터 미술품까지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토큰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시작됐다는 거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미국에서만 무려 5,500만 명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거대한 시장이 된 겁니다. 고객이 원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한쪽이 다른 쪽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합병에 가깝습니다. 은행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규제 준수라는 튼튼한 갑옷을 제공하고, 블록체인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술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제공하는 거죠. 서로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합쳐서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려는 겁니다. 핵심 개념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인터넷 쓸 때 TCP/IP니 뭐니 이런 기술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미래의 금융 사용자는 자신이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술은 뒤로 완전히 숨어버리고 편리함만 남기는 거죠.
바로 이게 대중화를 위한 마지막 열쇠입니다. 복잡한 가스비, 외우기도 힘든 그 긴 지갑 주소, 이런 기술적인 장벽들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은행 앱처럼 쉽고 직관적인 경험만 남게 되는 거죠. 이 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 진짜 금융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미국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WEF가 제시한 이 거대한 비전이 어떻게 현실의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치밀한 설계 과정을 한번 추적해보죠. 바로 이 법안이 게임의 룰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결제 스테이블 코인 명확성 법안. 이름은 명확성인데 그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을 은행 수준으로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사실상 은행 면허가 있는 곳들만 살아남게 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 법안이 왜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한테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까요? 바로 그들의 핵심 수익 모델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에 맡긴 자산에서 나오는 보상, 그러니까 일종의 이자 수익 모델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동시에 은행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이중적인 구조죠. 경쟁자의 손발은 꽁꽁 묶어버리고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그 시장에 뛰어드는 아주 교묘한 전략인 겁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짜인 3단계 시나리오죠. 첫 번째, 주니어스 법으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판 자체를 깔아줍니다. 두 번째, SAB12라는 규제를 바꿔서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때 따랐던 막대한 회계 부담, 그 족쇄를 풀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확성 법안으로 기존 경쟁자들을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문을 차례로 통과하면 전통은행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독점할 수 있는 완벽한 레드타펫이 깔리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화려한 인프라도 구축됐고 법적인 길도 깨끗하게 닦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텅 빈 경기장에 관중을 채워 넣을 존재가 필요하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설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트로이 목마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가 압도적입니다. 1,750만 명. 이들은 그냥 유저가 아니에요. 은행 수준의 까다로운 신원인증 KYC를 완벽하게 통과한 법적으로 깨끗한 디지털 시민들인 겁니다. 이건 은행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딱 가동할 때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준비된 고객 명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1,750만 명 중에서 1,570만 명은 이미 실제 블록체인인 메인넷으로 이주까지 마쳤습니다. 이건 그냥 가입자 명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장이라도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활동 사용자, 말 그대로 준비된 군대와도 같은 거죠. 사용자의 규모뿐만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기반도 아주 탄탄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35만 개 이상의 활성 노드는 WEF가 말했던 그 24시간 꺼지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분산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파이의 기술적인 준비 상태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개발자들은 10분 만에 결제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을 만큼 쉽고 AI 기반 KYC는 수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검증하죠. 실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앱 스튜디오와 안정적인 노드 인프라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바로 활동 기반 보상 모델이에요. 이건 명확성 법안이 딱 집어서 금지하려는 이자와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규제의 칼날을 완벽하게 피해가면서 새로운 질서에 편입될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필연적인 결론으로 모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 4단계 마스터 플랜으로 요약됩니다. 1단계 설계, WEF와 블랙록이 새로운 판을 짭니다. 2단계 정리, 미국 법안이 기존 경쟁자들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3단계 독점, 전통은행들이 합법적으로 인프라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공급, 파이 네트워크가 이 텅 빈 인프라에 1,750만 명의 검증된 사용자를 쏟아부으면서 활용점정을 찍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그냥 또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거대 자본과 정부가 수년간 설계해온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사용자 탑승 플랫폼인 셈입니다.
바로 성문을 열어주는 트로이 목마인 거죠. 이제 모든 판은 깔렸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재편의 중심에 서게 된 1750만 명의 검증된 개척자들. 과연 그들은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